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회귀 분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 어려워 보이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랑 함께라면 누구나 쉽게 선형회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야, 너도 선형회귀 분석 할 수 있어. 목차부터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회귀 분석이란, 두 번째, 단순 선형 회귀 분석, 세 번째, 다중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첫 번째 파트는 이론을 설명할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SAS를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귀 분석이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의 인과관계를 선형관계식으로 추정하여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입니다. 이때 독립변수, 종속변수 모두 등간 또는 비율 척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적 또는 연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 상관관계 안에 인과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이므로 이 점을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회귀 분석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도구로의 기능이고 둘째는 추리도구로의 기능입니다. 기술도구로의 기능으로서 용도는 첫 번째, 회귀식을 추정하고 추정된 회귀식의 정확도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특정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합니다. 세 번째, 변수들 간의 복잡한 인과관계 메커니즘을 파악합니다. 추리도구로의 기능으로서 용도는 첫 번째, 모수 추정을 하고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정합니다. 두 번째, 모집단에 대한 가설 검정을 실시합니다. 회귀 분석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기능과 용도를 보여주며 배워두시면 매우 용이하게 사용 가능하실 겁니다.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회귀 분석의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크게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흔히들 알고 있는 x입니다.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설명변수, 예측변수라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변수는 연속형 또는 범주형 변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종속변수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변수이며 흔히들 알고 있는 y입니다. 종속변수는 반응변수, 결과변수라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종속변수는 연속형 변수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이를 숙지하시면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회귀 분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과 다중 회귀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모두 설명 변수들과 종속 변수 간의 선형 관계에 대한 분석이지만 설명 변수의 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단순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하나이지만 다중 회귀 분석은 설명 변수가 두 개 이상입니다. 방정식을 보시면 yi는 i번째 측정된 y의 값을 의미합니다. 베타들은 모집단의 회귀 개수를 의미합니다. xi는 i번째 주어진 고정된 x값을 의미합니다. 엡실론 i는 i번째 측정된 y의 오차를 의미합니다. 단순 회귀 모형의 x가 한 개인 반면 다중 회귀 모형의 x는 두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를 구분하여 실습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기본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 가능합니다. 정규성과 등분산성, 독립성, 선형성입니다. 정규성과 등분산성이란 반응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설명 변수 값에 관계없이 동일한 분산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성이란 반응 변수들끼리 서로 독립이라는 의미입니다. 선형성이란 반응 변수의 평균값은 설명 변수와 선형 관련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연구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가설에는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가설이며 H0로 표현 가능합니다. 대립가설은 실험자, 조사자가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며 귀무가설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여 설정합니다. 이는 H1으로 표현 가능합니다.
연구가설은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익숙해지시면 좋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소제곱법입니다. 최소제곱법은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방정식을 보시면 엡실론들의 제곱의 합을 구한 값을 최소제곱 추정치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5개의 값들이 있습니다. 이 값들을 잇는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값들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선이 필요하겠죠? 이때 최소제곱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은 엑셀의 추세선을 이용하여 회기선을 그렸습니다. 분산 분석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ST는 각각의 자료값이 표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SSE는 원자료에서 적합한 회기직선 차이의 제곱의 합을 오차에 기인한 변동을 의미합니다. SSR은 추정된 회기직선에서 반응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제곱한 값들의 합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자유도는 n-1, n-k, k-1입니다. 자유도는 자유로운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며 표본 개수 마이너스 제약 조건의 개수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계일 때는 k 값에 1을 넣으시면 되고 다중 선형 회계일 때는 설명 변수의 수에 1을 더한 값을 k에 넣으시면 됩니다. 글을 설명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식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SST는 SSE와 SSR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SSE와 SSR의 자유도의 합 또한 SST의 자유도와 같습니다. SST는 전체 제곱합으로서 총 변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SSE는 잔차 제곱합이므로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SSR은 처리 제곱합이므로 회기선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동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평균 회기제곱 MSR은 SSR을 자유도 K-1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 오차제곱 MSE는 SSE를 자유도 n-k로 나눈 값입니다. FB는 회기식의 유의성을 검정할 때 사용하며 MSR을 MSE로 나눈 값입니다. FB를 이용한 검정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유의 수준에서의 f, k-1, n-k 값을 구합니다. 이는 F분포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FB와 비교합니다. FB가 더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합니다. 반면 FB가 더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이는 앞에 설명한 분산 분석표를 한 번의 표로 나타낸 값입니다. 각각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결정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계수는 표본 자료로부터 추정한 회기선이 얻어진 자료들에 대하여 얼마나 적합한가를 나타내는 칙도입니다. 즉, 회기직선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결정계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0에 가까울수록 회기직선은 의미가 없어지고 1에 가까울수록 회기선의 유용성은 높아집니다. 결정계수는 SSR을 SST로 나눈 값이며 SST는 SSE 더하기 SSR이므로 1-SST분의 SSR로 표현 가능합니다.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설명 변수들도 회기 모형에 포함시키면 결정계수가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결정계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수정 결정계수입니다. 이는 설명 변수들의 수가 증가한다고 반드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중회기 분석에서 결정계수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을 도와줄 선생님을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회기 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아보았으니 그 지식을 바탕으로 SAS 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순 선형 회기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민영사 출판사의 회기 분석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큰 공장에서 동일한 기계들의 정비 기록에 관한 표본 자료를 취한 것입니다. X는 사용 연도, Y는 정비 비용으로 이 두 변수의 관계를 간단한 SAS 코드를 통해 알아봅시다. 실습을 하기에 앞서 연구가설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사용연도와 정비비용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이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사용연도는 정비비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사용연도는 정비비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설정합시다. 보통 연구가설을 세울 때 대립가설에 이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 싶은 부분으로 설정합니다. SAS를 활용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때에는 이와 같이 입력합니다. 자료를 입력했다면 회귀 분석을 하게 해주는 프록 리그레션 코드를 입력하고 적합시키고 싶은 모형을 모델 코드를 활용해 적합시켜 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그림과 같은 결과들이 출력이 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회귀 모형의 타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합시킨 이 모형이 얼마나 정확한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결과값을 보게 되면 R 스퀘어 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R 스퀘어는 앞에서 설명한 결정계수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료의 결정계수는 0.6098로 약 6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네요. 이 결정계수는 몇 이상이어야 유의하다 이런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1에 가까울수록 이 자료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산분석표입니다. 분산분석표에서 확인할 것은 저 빨간 네모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값은 F밸류를 바탕으로 구한 유의확률입니다. 이 유의확률이 실험 전에 설정한 유의수준, 보통 0.05로 설정하는 유의수준보다 크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아니다.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다. 그렇다면 대립가설을 채택하여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 모형의 유의확률은 0.001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회귀 모형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회귀계수 부분입니다. 먼저 t밸류와 유의확률을 확인할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변수 x의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높게 나온다면 기존에 세웠던 기무가설을 채택하고 유의확률이 유의수준보다 작게 나온다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이 자료에서 x변수의 유의확률은 0.0010으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즉 사용연도는 정비비용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인터셉트는 절편으로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유의성에 관계없이 모형에 남겨둡니다. 이 모형을 회귀식으로 나타낸다면 y, 즉 정비비용은 29.10702 플러스 13.617712x, 즉 사용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연도가 1년 늘어날 때마다 정비비용이 13.637712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SAS를 활용한 기본적인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것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입니다. 이 자료 또한 민영사 출판사의 회귀 분석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는 이와 같이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자료가 쓰이는데요. 이 자료는 어떤 공장에서 물의 소비량을 조사하기 위해 매달 물 소비량 Y, 평균 온도 X1, 작업일수 X2, 작업량 X3에 관한 데이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변수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SAS 코드를 알아봅시다. 먼저 연구가설을 세웁니다. 기무가설로는 평균 온도, 작업일수, 작업량은 물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영향을 끼친다로 설정합시다. SAS를 통한 데이터 입력입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같은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인풋 코드 부분에 분석하고 싶은 변수 수만큼 그림과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독립변수가 6개인 자료다 하면 input y, x1, x2, x3, x4, x5, x6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그 순서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 것이죠. 자료를 모두 입력했다면 단순 선형회귀 분석 때와 같이 프록 리그레이션 코드를 활용해 분석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단순 선형회귀 분석 때와 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모델에 독립변수가 추가됩니다.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독립변수가 어떻게 y에 영향을 미치는가이기 때문에 모델 부분에 x1, x2, x3를 추가하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회귀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과값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빨간 박스를 어드저스트 R 스퀘어에 표시해 놨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결정 계수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값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수를 여러 개 포함하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에서는 수정된 결정계수 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드저스트 R 스퀘어가 바로 그 수정 결정계수입니다. 이 자료의 수정 결정계수는 0.8803으로 약 88%의 꽤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분산 분석표입니다. 다중 선형 회귀 분석도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F밸류와 유의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형의 유의확률은 0.0011로 기존에 설정한 유의 수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회귀 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회귀계수 부분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t-밸류 값과 유의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확률을 보게 되면 x1은 유의확률이 0.0015로 유의하게 나오지만 x2와 x3는 유의확률이 높게 나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별로 유의성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회귀식을 적합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 선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변수 선택법을 사용해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하여 최적의 모형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변수 선택법 중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 선택 방법은 우선 회귀 모형에 모든 변수를 포함시켜서 분석한 후에 기준치에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변수를 삭제해 나가면서 변수 중 통계치를 가장 개선시키는 변수를 추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서 최적의 모형을 적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서 분석해봤던 자료를 스텝와이즈 셀렉션을 통해 모형을 적합시켜 보겠습니다. 코드는 앞에 했던 것에서 모델 코드 부분의 마지막 변수 뒤에 슬래시 셀렉션은 스텝와이즈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다른 변수 선택법을 사용하고 싶다면 스텝와이즈를 원하는 변수 선택법 코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분석 결과 먼저 분산 분석표의 유의확률을 보게 되면 0.0001보다 작은 유의확률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은 유의하다고 할 수 있죠. 분산 분석표 밑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가 표시됩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로는 x1, 즉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유의확률을 보게 되면 0.0001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죠. 즉, 이 결과값을 통해 평균 온도만이 물 소비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값을 회계식으로 나타내면 y, 즉 물 소비량은 1.95519 플러스 0.7879 x1, 즉 평균 온도입니다. 평균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물 소비량이 0.07879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모두 회귀 분석에 대해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